둘째 날, 헌학습법. 퀴즈 형식으로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지겨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시간도 정말 안 간다. 이거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도둑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보석바래. 한 권 다 풀었다. 퀴즈 형식으로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퀴즈를 통해 공부를 해볼까? 퀴즈로 공부를 한다고?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자, 그럼 시작해볼까? 재능아, 슬기 놀러 왔다. 슬기? 내 친구야. 소개해줄게. 누구? 슬기야, 인사해. 다빈치야. 다빈치는 내가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왔어. 그래? 반갑다. 난 슬기라고 해. 반가워, 슬기야. 우리 퀴즈 놀이를 하려던 중이었는데 너도 할래? 좋지. 그거 참 재미있겠다. 그럼 시작할까? 본격적인 퀴즈에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퀴즈를 하나 낼게. 우등생 퀴즈. 이 퀴즈는 어떤 것일까? 뭐? 우등생 퀴즈라고? 복이 없어? 물론 있지. 1번, 우등생들만 풀 수 있는 퀴즈다. 2번, 나는 절대로 못 푸는 퀴즈다. 3번, 진짜 어려운 퀴즈다. 4번, 퀴즈를 풀기만 해도 우등생이 될 수 있는 퀴즈다. 잘 읽고 정답을 골라봐.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세요. 맞았어. 정답은 4번이야. 이 퀴즈는 공부를 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를 맞추는 것이고, 왜 그 단어가 공부 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그 이유까지 함께 살펴볼 거야. 첫 번째 문제야. 우등생들의 웃음소리는 조금 특이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웃길래 그런 걸까? 크크크, 킥킥킥, 껄껄껄. 모두 아니야. 힌트 없어? 힌트를 주자면 하하하, 호호호, 후후후처럼 히읗이 들어가고 귀신의 웃음소리와 비슷해. 정답은 흐흐흐가 아니라 히히히야. 그런데 왜 그렇게 웃어? 히자로 끝나는 단어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를 몇 가지만 말해볼래? 열심히, 부지런히, 정확히, 꼼꼼히, 성실히, 뭐 이런 게 있어.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공부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등생들은 히히히 하고 웃는 거야. 우리 모두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 제대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히히히. 다빈치, 두 번째 문제야. 우등생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뭘까? 참고로 공부 시간, 자는 시간, 자투리 시간 모두 아니야. 또 힌트 줄래? 시자로 끝나는 단어 중에서 곧, 금방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야. 정답은 즉시야. 우선 즉시 공부하면 뭐가 좋을까?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고 미루지 않으니 엄마에게 잔소리 들을 일도 없어. 맞아.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 그게 뭔데?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어디로 갈까? 머리로 가지. 맞아. 그런데 공부만 열심히 할 뿐 우리 머리가 어떤 원리와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아는 학생이 거의 없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머리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 문제를 풀면 전혀 생각이 안 나거나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서 생각이 날 때도 있는 거구나. 그래. 다른 곳에 갔다가 그제서야 머리로 돌아오기 때문이야. 다빈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공부를 잘하려면 우리 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원리에 의해 공부한 내용이 입력, 저장, 출력이 되는지 알아야 하며 우리 뇌가 좋아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해. 즉, 기억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야. 기억의 원리? 너무 어렵다. 걱정 마. 만약 어렵다면 너희들에게 얘기도 하지 않았어. 아주 쉬운 2가지 원리만 알면 돼. 첫 번째 기억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망각-곡선 이론을 살펴봐야 해. 일반적으로 사람은 뭔가를 배운 후에 1시간이 지나면 50%, 하루가 지나면 60%, 일주일이 지나면 70%, 한 달이 지나면 80%의 내용을 잊어버려. 사람이 기억을 잘할 것 같지만 배우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1시간 만에 반 이상을 잊어버리고 말지. 그런데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잊어버리면 너무 실망스러워. 그래서 이 망각곡선 이론을 제시한 에빙하우스는 망각을 이기고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 정말? 그게 뭔데? 바로 5회 이상의 주기적 반복이야. 즉, 뭔가를 배운 후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잊어버릴 때마다 5번 이상 반복을 하면 기억을 잘하게 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억의 원리야. 그럼 5번의 반복 중에서 언제가 가장 효과가 좋을까? 바로 배운 즉시 1시간 이내에 하는 거야. 왜냐하면 망각곡선 이론에 따라 그때가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 시기임과 동시에 금방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가장 생생한 시기잖아? 그래서 2번째 기억의 원리는 배운 즉시 1시간 이내의 복습이야. 이제 왜 즉시라는 단어가 우등생에게 중요한지 알겠지? 다빈치, 또 계속해서 3번째 문제를 낼게. 우등생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거의 없는데 이 벌레만큼은 다들 무서워한다고 해. 어떤 벌레일까? 공부벌레, 책벌레, 잠벌레? 모두 아니야. 힌트를 줄게. 벌레를 한자로 하면 충이 돼. 한자? 충? 정답은 2글자 한자어 대충이야. 공부를 잘하려면 대충 하면 안 되고 히히히 해야 해. 아! 4번째 문제. 우등생이 되려면 2가지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해. 어떤 문일까? 한문? 장문? 둘 다 아니야. 힌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 문 좀 많이 하라고 하지? 정답은 바로 질문이야. 그리고 질문을 하려면 이 문이 있어야 하잖아. 바로 의문이야. 그런데 질문을 하면 뭐가 좋은 건데? 질문을 하면 모르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억에도 도움이 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되고 선생님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질문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2번째 기억의 원리 때문이야. 기억의 원리라고? 그게 뭔데? 기억에는 의미 기억과 에피소드 기억이 있어. 의미 기억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서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방식이야.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도 기억하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 여름 휴가라든지 봉사활동, 체험활동, 소풍, 수학여행 등이야. 이런 기억을 에피소드 기억이라고 해. 의미 기억과 에피소드 기억 중에서 에피소드 기억이 훨씬 오랫동안 확실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에피소드 기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해. 어떻게 에피소드 기억을 활용할 수 있어? 에피소드 기억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체험하기야.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는 내용은 기억이 오래 가잖아. 예를 들어 사회 과목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 배울 때 그곳에 가본 경험이 있으면 유리하고 과학 과목에서 실험을 한 친구가 무작정 외운 친구보다 유리하지. 수업 시간에 몸으로 배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기억률을 높일 수 있어. 다른 방법은 뭐야? 두 번째 방법은 질문하기야.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에피소드가 생기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 해결한 문제는 기억이 잘 된다고. 마지막 방법도 빨리 알려줄래? 세 번째 방법은 가르치기야.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 사이에도 에피소드가 생기기 때문에 기억에 효과적이야. 가르치는 사람에게 하면 가장 효과가 좋지만 애완동물이나 인형, 거울을 이용해도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그거 재미있겠다. 재능아, 내가 널 가르쳐줄게. 이런 기억의 원리 때문에 질문이 중요한 거야. 어머! 우동생이 행복하려면 이 복이 있어야 하고 공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해. 무슨 복일까? 복이라고? 정답은 반복이야. 아, 알겠다. 아까 망각곡선에서 설명해줬지?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슬기는 정말 똘똘하구나. 맞아. 뭔가를 기억하려면 반복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빈치, 그런데 반복의 특성을 이용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고 효과적인 학습법이 뭐 없어? 물론 있지. 내가 누구야? 5분 학습법이야. 뭐? 5분 학습법? 그게 뭐야? 수업이 끝난 후 쉬는 시간 10분 중에 5분 동안 전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복습하는 방법을 말해. 5분 학습법이 중요한 이유는 망각곡선 이론에 따라 가장 기억이 잘 되는 황금 시간대인 배운 즉시 1시간 이내를 활용하기 때문이야.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지금부터 5분 학습법 하나만 습관으로 만들어도 100점은 쉽게 받을 수 있고 1등도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와, 오늘 하루도 이제 끝났다. 그럼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해볼까? 학습일기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일기처럼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쓰면 복습이 되고 느낌을 중심으로 쓰면 반성이 됩니다. 학습일기와 함께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